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건강 엑스포에 참여하셨던 여러분 정말 반가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 했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하고요. 복습이 여러분들의 그 생활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또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어제 들으셨던 거 말고 조금 더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제 했던 내용들이 잠깐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체중과 그 다음에 내장 비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건강 정보들이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임상적으로 정확한 것인지 그러한 그 내용들을 좀 다루었는데요. 이 영어로 보면 subcutaneous fat 또 visceral fat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만성 질환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슨 지방이죠? 이 visceral fat, 내장 지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visceral fat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visceral fat이라는 것은, 이 viscera라는 것은 영어로 organ이라는 뜻입니다. organ, 장기. 장기에 끼어 있는 지방. 근데 장기에 끼어 있는 지방의 가장 큰 원인이 과잉 칼로리 섭취입니다. 이 지방을 감량하는데 운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아예 처음부터 칼로리를 감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은 칼로리 자체를 감량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사실 이 visceral fat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일 이제 위험한 것이 이게 간인데요. 간에 이렇게 지방이 끼게 되면 좀 복잡한 말로, 쉬운 말로는 fatty liver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요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검사 용지를 받으시면 스티아토 헤파타이티스, 이것은 지방이란 뜻이고요. fatty, 헤파타이티스, 간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염에 걸리긴 걸렸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걸린 것이 아니라 지방 때문에 걸린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하죠. non-alcoholic steatohepatitis 혹은 non-alcohol steatohepatitis. 그래서 앞자를 땁니다. NASH. 그래서 이 간에 염증이 생겼는데 바이러스나 알코올 때문이 아닌 non-alcoholic steatohepatitis라는 것은 알코올 때문이 아닌 지방 때문에 생기는 간염이다. 그래서 NASH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NASH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 NASH가 한번 생기면은 영원히 NASH가 몸속에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저하되고 또 이게 생기기 시작했으면 이미
당뇨병이 굉장히 심해졌을 것이다. 또 당뇨병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는 신호입니다. 초음파를 해봐도 압니다. 그 다음에 간 기능 검사를 해도 간 기능 검사에 AST나 ALT가 높이 증가합니다. 주로 알코올 때문에 간에 문제가 생기면 AST 수치가 ALT 수치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혈액 검사를 통해서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장기에 어떻게 지방이 생기는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이 지방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기름 때문에 생기죠. 근데 이 기름기는 또 왜 생길까요? 당분 때문에 과잉 당분 섭취 때문에 생깁니다. 단 것.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표현이지만 이 영어로 danger라는 것을 좀 발음 나쁜 사람들이 읽는 표현이 단 겁니다. 그죠? 단 거. danger하다, 위험한 것이다. 조금 드시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단 것이 너무 좋아서 항상 이 단 것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캔디나 초콜릿이나 밥이나 감자, 고구마 이러한 것들을 주 음식으로, 그 다음에 국수 이러한 것들을 주 음식으로 드시는 분들은 이 당분 때문에, 스타치 때문에 설탕이 아니라도 이제 스타치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그 녹말기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죠. 스타치가 많은 것들을 드시게 되면 그것이 기름으로 변하고, 이 기름이 제일 먼저 어디에 쌓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간으로 가는 혈관을 통해서 이 기름이 이제 그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어디에 쌓이냐면 간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 타격을 받는 거와 동시에 혈관이, 이 간과 혈관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이제 혈관에 이제 기름이 끼고, 혈관에 기름이 끼는 현상이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채식만 주로 하는 분들도 이 중성지방이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견과류가 좋다 해가지고 이제 땅콩만 드시는 분인데, 그분들, 땅콩만 드시는 분들도 한 700, 800, 900 이렇게 중성지방이 올라가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이 땅콩 속에 있는 그 중성지방을 과잉 섭취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소위 건강식 생활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 중성지방 수치가 매우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관에 지방질이 껴서 아주 피곤해져요. 아주 피곤해지고,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의 몸의 방패 역할을 하는, 우리의 몸의 이 방패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간이 굉장히 힘겨워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지방간과 그 다음에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그러한 현상이 만성질환의 시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에 지방이 끼는 것을 내시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소화기관, 내장, 그렇죠? 주로 이제 소장 부위에 이제 그 지방이 끼게 되면 그것을 이제 visceral fat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그 지방이 내장 지방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그 세포, 특별히 이제 근육에 있는 세포, 근육도 사실 지방이 사이사이에 끼게 되거든요. 근육에 지방질이 이제 끼게 되면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간과 혈관과 근육에 이제 지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간과 혈관과 이제 그 근육에 지방에 이제 끼게 되면 이게 이제 세포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데요. 세포는 이렇게 막으로 돼 있어요. 막으로 돼 있는데 세포 속과 세포 바깥이 있는데요. 이 세포막은 이게 세포막이거든요. 세포막은 이렇게 아주 신기한 지방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막은 사실 지방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방이 적당하게 있어야 됩니다. 콜레스테롤로 사실 이루어졌는데 적당한 양의 지방이 있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많으면 쉽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 포도당이 이렇게 혈관에서부터 이렇게 싹 들어가야 되는데 그 포도당을 들여보내는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이 제대로 작동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혈관 위에 혈관 속에 굉장히 많은 위에 있는 지금 그림으로서는 위에 있는 그 혈관 속에 있는 그 당이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당이 이 혈관 속에 있는 당, 혈당이 125 이상이 되면, 그렇죠? 125를 초과하면 그러면 이것을 이제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125를 초과하면 혈액 속에만 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소변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기 때문에 소변 자체가 당뇨병인데 소변 자체가 달게 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소변 자체가 달게 변하면 실제적으로 그만큼 당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변화돼야 되는데 당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뇨병이 생기는데 이 당뇨병이 계속 축적이 되면 눈에 가서는 실명이 되고 심장에 가서는 심장이 막히고 콩팥에 가면 콩팥 혈관이 망가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 인슐린 초인종이라는 그 세포막에 있는 인슐린 초인종을 통해서 보여드리는데 파란색, 그죠? 화살표를 보시는 파란색이 인슐린인데 그 인슐린이 초인종을 탁 누르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포도당 문이 열려서 지금 혈액에서부터 세포 속으로 포도당이 들어옵니다. 세포 속으로 이제 포도당이 들어오면 이 포도당이 이제 실제적으로 에너지가 되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바로 내장 비만입니다. 그게 차단이 되면 에너지가 생기지 않으니까 바깥에는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음식이나 또 그 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몸은 하나도 힘이 없습니다. 특별히 근육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이 내장 비만이라는 visceral fat, 기관에 있는 visceral fat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에너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무서운 현대인이 100세까지 살 수 있는데 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visceral fat을 예방하는 것, 또 치료하는 것이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 내용들을 이제 어제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음식을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배우셨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 내장 비만을 감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이미 내장 비만이 생겼는데 그것을 운동을 하느라고 그 운동을 통해서 빼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운동을 통해서 그것을 감량하는 것과 또 여러분들이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내장 비만을 감량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또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은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요? 하는 내용들을 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이제 복습을 하자면 체중 감량에 있어서 가장 그 효과적인 것이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과잉 칼로리 섭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때 과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그 조사한 결과로는 스트레스입니다. 다양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미리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량하느냐. 근데 이 스트레스를 가장 감량하기 쉬운 방법은 욕심을 줄이는 거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너무 하고자 하는 것과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뭐가 모자르냐. 우리 영어로는 margin이라고 하거든요. margin. 뭔가 공백이나 여백이 있어야 되는데 여백이 없는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여분이 없으니까 아주 조그만한 일에도 굉장히 분노하고 아주 사소한 것에도 반응을 하는 그러한 이제 성격이 형성이 되어서 발끈하는 그러한 그 인격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발끈하면 스트레스를 샥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올라갑니까? 중성지방이 올라갑니다. 중성지방은 우리 몸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오랫동안 장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몸이 이제 보호 대책을 하는 것인데 영양분을 좀 축적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서 도망가 있어도 음식을 찾아 먹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저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분을 혈관에서 이제 또 지방 그 간을 통해서 지방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이거든요. 물론 글라이코겐으로도 변형을 시키는데 그렇게 변형을 시켜서 이제 좀 저장하는 그러한 그 대책인데요. 그것이 일반 상황에서 음식이 풍부한 상황에서 계속 저장이 되니 문제가 되는데 이 내장 지방의 가장 큰 그 결과가 가장 무서운 결과가 이제 당뇨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칼로리 섭취를 감소시키는 것인데 이 여백을 통해서 여유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백의 다른 말은 여유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유의 다른 말은 쉼이에요.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 좋아하는 이 휴식. 이 휴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쉼을 얻으시면 휴를 진정으로 얻으시면 스트레스가 찾아와도 이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해소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제가 한 설문조사의 가장 큰 결과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90% 이상의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먹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식욕이 당깁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게 되는가? 스트레스는 우리 두뇌가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대략 물음표를 딱 쓰시면은 이 두뇌 모양이 나오는데, 두뇌 중앙 부분에 변연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연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변연계 안에 이렇게 내부를 또 살펴보면 시상하부, 시상하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뇌 하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상하부에서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제 여러분 우리의 식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변연계는 시상하부가 속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변연계 요 부분을 이렇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 두려움을 느꼈을 때, 이제 그 도망가느냐 아니면은 싸우느냐, 그러한 그 본능을 이제 관장하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곳에서 또 식욕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딱 감지가 되면 그것이 일종의 두려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마음이 느끼는, 두뇌가 느끼는 그 심적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고통이고, 그 다음에 식욕을 통해서 음식을 먹는 것은 쾌감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음식을 통해서 쾌감으로 균형을 이루다가 보니까 고통은 감소되는지는 모르는데 동시에 이 쾌감을 통해서 쾌감을 얻기 위해서 식욕까지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제 당분과 또 기름을 저장하게 되고 과체중이 되고, 그 과체중의 결과가 이제 내장 지방, 그렇죠? 체지방이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에 일어나는, 두뇌 속에 있는 마음의 변화가 신체적으로 실제적인 매우 깊은 매우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요한 영향의 결과가 당뇨병이다 하는 것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계속 약을 쓰고, 그 다음에 당뇨병을 조절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급한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인을 제거해야 되죠. 여러분들 지난달에 말씀드렸듯이 그 화타가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는데, 자기의 형들은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병이 이미 났을 때, 당뇨병이라는 증상이 이미 생겼을 때 치료해서 급하니까 사람들이 급한 불을 꺼주니까 유명세를 탄 것이고, 자신의 형들은, 화타의 형들은 그러한 그 당뇨병이 생기기 전에 이 스트레스나 그렇죠? 분노, 화를 해결할 수 있는 예방을 했기 때문에 아예 당뇨병까지 가지 않게 한 훨씬 더, 자기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의사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을 소개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걸린 당뇨병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의 원인이 되는 고통이 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스트레스를 어떻게
있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쉼을, 그렇죠? 휴식을 창조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쉬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쉼의 공간을, 여백의 공간을, 또 여유의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어떻게 이 쉼을 창조하실 것인가, 오늘 일주일 동안 또 서로 대화하시고 또 스스로 창조하시는 그러한 일주일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때에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